구간에 따라서 정의된 fx 함수가 있는데요. 연속 함수입니다. 자, 마이너스 3의 왼쪽에서 직선이고 또한 3 이상에서 직선이며 이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값이 0이에요. 이 사이를 삼각함수가 지나야 되는데 이미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잖아요. 이미 교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교점을 딱 3개만 만들어야 돼요. 3개만. 이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5개를 만들어 줘야 되죠. 모든 실근의 합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좀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는 놨다 이거예요. 그려는 놨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점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저 지점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이게 얼마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하니까 얘네들이 위치를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9 하나 나올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2분의 7. 그런 다음에 이제 사인 함수가 어떤 그림을 완성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 개수가 1이라는 게 중요하죠. 제가 지금 뭐를 표현했냐면 사인은 최대와 최소의 간격이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이 차이가 2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3이었을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고 3이었을 때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는 최대 최소 차가 정확하게 2인데 얘네 차이가 2가 되죠. 그렇다면 이런 패턴도 유지하면서 최대 최소 차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이렇게 그려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요 봉우리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바닥까지 가게 되면 이 간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주기의 절반이 됩니다. 주기의 절반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사인이 이렇게 갔다고 치면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서 봉우리까지 가게 되니까 여기도 주기의 절반이 되겠죠. 여기도 주기의 절반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닥에서 봉우리까지 또 봉우리에서 바닥까지 또 바닥에서 봉우리까지 간 거 보니까 2분의 주기 2분의 주기 2분의 3주기죠. 2분의 3주기 2분의 3주기가 6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관찰을 해봤을 때 2분의 1주기 3번 돌아간 간격이 6이었다. 그러므로 주기 t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인 함수의 주기는 4구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요. 주기가 지금 4라고 그랬죠. 그럼 반주기니까 반주기는 2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부터 이만큼 가면 이 지점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가면 여기는 1일 것이고 그래서 3까지 왔던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x1, x2, x3라고 했다면 x1과 x2는 대칭축, 얘네들의 합은 대칭축이 2배가 될 테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문제인데요.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다가 제가 지금 보면 봉우리로부터 2분의 1만큼 내려왔어요. 봉우리로부터 2분의 1만큼 내려왔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요 관계를 또 하나 봅시다.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6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게 되면 3분의 파이죠. 그러면
이 간격이 의미, 숫자로만 보지 말고 의미를 본다면 이 3분의 파이라는 것은 2파이에 대해서 6분의 1만큼 주기의 6분의 1의 간격을 의미하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어디에서도 AB를 찾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AB를 찾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요 간격 있죠. 요 간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이 간격이 의미하는 게 이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간격이 의미하는 것은 주기의 방금 얼마라고 했죠? 주기의 6분의 1일 테니까 지금 이 녀석의 주기가 4였잖아요. 주기가 4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간격은 주기 4의 6분의 1, 즉 x3라는 녀석은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니까 x3라고 하는 녀석은 3으로부터 주기의 6분의 1만큼 왼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3분의 7이다. 3분의 7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함수와 마이너스 2분의 1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5개일 때 모든 합은 첫 번째 여기 마이너스 2분의 9. 그 다음 얘와 얘의 합은 대칭축의 2배. 그리고 얘는 3으로부터 주기의 6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갔다. 그리고 여기는 2분의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숫자가 아닌 의미로서 접근을 해줘라. 단순하게 보이는 숫자로만 보지 말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라면 사인 함수는 이 0이라는 녀석을 관통할 수 없다. 올라갈 수 없다. 또한 대칭축 개념 봐야 될 것이고 함수값을 통하여 이 간격이 어떤 의미일까? 숫자 파악을 통해서 주기의 6분의 1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3으로부터 주기의 6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간 것이 x3다 라는 것을 해석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점에서 반지름의 크기가 2인 원에다가 직선을 긋습니다. 자, 이 문제는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 풀 경우 문자가 엄청나게 남발됩니다. 그것을 그렇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이 문제의 당연한 포인트겠죠. 그게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저기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거예요.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B로부터 또 마찬가지로 선을 이렇게 그어서 면적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문제는 참 단순합니다. 이 면적은 2분의 1의 BP, 2분의 1의 BQ, 그리고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풀면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자, 그럼 다르게 풀어서 B로부터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 높이가 되겠죠. 또한 이 PQ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PQ 곱하기 이렇게 하면 단순해질 수 있을까? 이 각으로 모든 걸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참 쉬워지겠죠. 이게 원주각이니까 제가 중심각을 이렇게 딱 둡니다. 그러면 수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여기가 세타가 되고 2니까 자 PQ는 좀 쉽게 표현됐어요. 여기가 2 사인 세타가 되면서 여기까지 2 사인 세타가 됐습니다. 문제는 높이죠. 이 높이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B를 지나면서 이 L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딱 그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 외심을 지나서 쭉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쭉 연결해 줘요. 여기를 M이라고 적고 여기를 H라고 잡았을 때 자 이게 보일 거냐의 문제인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일 수밖에 없죠.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닮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삼각형 OMA와 삼각형 OHB가 AA 닮음이 되면서 길이 B가 나온다. 바로 좌표를 준 이유입니다. 3대 2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 여기가 2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2 코사인 세타의 3분의 2가 되면서 지금 제가 구한
HM이라는 녀석이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평행선 사이의 직선거리. 그게 뭐가 되냐? 세타로 표현되더라. 얼마로? 3분의 4, 3분의 6, 3분의 10 코사인 세타로 유도가 되면서 높이까지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3분의 10.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이걸 처리하는 단계 때문에 이거 미적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이백악 공식을 쓰면은 3분의 10이라는 것을 바로 끝낼 수 있고요. 자,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산기부등식을 쓰는 거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은 2배의 사인 코사인 되겠죠.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니까. 그럼 이때 등호 조건은 사인과 코사인이 같을 때로서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즉 사인 코사인의 최대값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얘의 최대값이 2분의 1이니까 3분의 10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200억 공식을 쓰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왜 평행선을 그었는가? A, P, Q를 지나는 이 직선에 대하여 B를 지나면서 평행선을 그은 이유는 B로부터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닮음비가 쓰인다. 자, 이 문항에서는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이거 왜 줬을까? 왜 줬을까?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랬을까? 그 부분에서 시간이 꽤 걸렸어요. 사실 이 문제 굉장히 난이도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내신 킬러 문제는 내도 꽤 좋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작 지점은 이겁니다. 얘를 통해서 S10을 한번 구해 본다면, A1, A2, A5, A6, A7, A8, A9, A10. 이거 A5의 2배네? 이렇게 되는 거죠. 5 곱하기 2, 2가 앞으로 나왔네. 그러면 S10은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배의 S4. 자, 그러면 S5 곱하기 N은 N 곱하기 S5가 되면서, 여기서 만약에 S5가 그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0이 아니라면 결국 수열의 합이 양의 무한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서 상한 혹은 그걸 이제 쉬운 말로 최대값이라고 하죠. 상한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순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SO가 0이라는 것을 찾는 것이 시작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줬죠. SO가 0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잡았을 때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의 시작점이 여기였다. SO를 왜 시작부터 물어봤을까? 그러니 SO가 0이 아니면 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러면 이제 SO를 구했고 S7을 줬나요? S7을 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S7이라고 하는 것은 S5로부터 A6, A7을 줬는데 얘가 0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까지 합은 7이고, 그런데 얘가 0이기 때문에 A3, A4, A5 합은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이러면 얘네는 마이너스 7이 돼야 되죠. 얘는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고, 잠깐만. 7이 아니라 5라고 줬구나.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조건도 있네요. 그러면 A1, A3, A4도 0이고,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갖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다 찾아내야 돼요. 당장 A3가 안 보이죠? 대략적으로 잘 안 보여서, 그럼 여기까지 가야겠구나 라고 했을 때 SO가 0이니까 결국 이 의미는 SO가 0이니까 S4까지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고, S1, S2, S3,
S4까지 합이 17이라는 얘기는 4개의 첫 항과 3개의 두 번째 항과 2개의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이게 17이라는 얘기인데 요거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일단 이렇게 하자. 3배의 A1, A2 뽑자. 그러면 이제 A1이 하나 남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A3, A4, A3 뽑아내자. 그런데 얘는 0이다. 얘는 5다. 그럼 얘는 2겠네. 그러므로 여기까지도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디귿을 해결해야 되죠. 디귿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제 디귿은 자, A3, A4, A5, 6부터는 6, 7, 8 이렇게 되겠죠. 6, 7, 8.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S3, S4, S5가 0이잖아요. 그럼 S6은 S1, S1, A1과 똑같고 S7은 S2와 같죠. 왜냐면은 S7이라는 것 자체가 A1부터 A5, A6, A7인데 여기 날라가고 얘는 첫 번째고 얘는 두 번째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 보면요. 여기를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없애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일단은 S3 얘기하지 말고 자 S1, S2 S1, S2가 뭘까? 나열을 하면 되긴 하지만 일단 이걸부터 쓸게요. 1, 3, 4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합이 0이니까 이걸로 없애줄 건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다섯 번째 합이 아까 0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와 다섯 번째 합. 그러니까 이제 A3 하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까지 합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아까 전에 5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항이 2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해두고 그 다음에 S4 아까 S4는 뭐라고 그랬지? S4를 이용하고 싶은데 S4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네요. 쓸데없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구나. 쓸데없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거 괜히 했네. 왜 했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S1, S2, S3, S4까지가 17이라고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7이고 그 다음에 자 잘못 썼네. 8까지 있네. 8까지가 이렇게 있네요. 그럼 8은 S3가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1, 2, 3, 4 여기까지가 17이고 여기를 S3를 하는 과정에서 A1, A2, A3가 필요한데 A1, A2 합이 5고 2니까 7이고 그 다음에 A3가 2니까 이러면 26이 돼서 하나 모자라서 틀린 거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 되죠. 이거는 뭐 수능을 떠나서 내신 킬러 문제로도 낼 수 있는 출제에도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